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영주권,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영주권. 영주권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영주권이에요. 그럼 영주권 받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나요?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영원히 거주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전에 진짜 뭐 미국의 200년 뭐 150년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 프랙티스 할 때 영주권에 어떤 분들은 영주권에 유효 기간이 없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없으신 영주권은 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영원히 유효 기간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영주권이 이제 10년짜리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영주권이 10년이에요. 익스파이어 데이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한 기간이 10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주권 카드가 유효해요. 그럼 미국에서 영주권 카드 없이 그냥 영주권 받아놓고 익스파이어 됐는데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 카드는 그냥 그걸 증명하는 권리 정도 되는데, 근데 영주권 카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권이 있어요.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고 영주권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주는 게 10년짜리라서 그 10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살면서 텍스 내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도 갱신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해외에 나갔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 너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돼요. 10년에 한 번씩.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영주권을 받아놓고 한국에 와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객이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주권 갱신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안전빵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국 이민법 변호사의 법적 어드바이스를 계속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꾸준히 계속해서 클라이언트가 생기는 그런 프랙티스 에어리아입니다. 왜 한국에 있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놓고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처음에 영주권을 받을 때 미국에서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주권을 받아놓고 미국에서 거주 안 하면 해외에서 거주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세금이에요. 세금.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한국 정부에도 세금 낸다. 그리고 나 미국 정부에 세금 안 내? 문제가 생길까요?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예, yes or no 퀘스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인컴 소득, 소득세에 대해서 이중과세 방지 특약이 있어요.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관한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약에 관한 특약이 아니고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은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에 거주해서 이제 두 군데 다 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한 국가에다가 소득세를 내게 되면 그 다른 국가에다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미국이 세율이 높고 한국은 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한국에다가만 세금을 다 내고 미국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세요. 예, 그러면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고 나머지 예를 들어 한국은 예를 들어서 소득세율이 예를 들어서 미국은 35% 근데 한국은 3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다 내가 30% 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는 이제 미국에 안 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차액분 5%가 있잖아요. 그럼 이 5%를 따로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미국의 영주권자는 내가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영주권 받아놓고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미국 들어갈 때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영주권 어떻게 해서 받을까요?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족, 하나는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및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가족 영주권. 그럼 가족 영주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 영주권은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야 돼요. 그럼 가족의 범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범위에 어느 정도까지가 내 미국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미국 영주권자냐?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초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가 이제 그 프랙티스를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 그 굉장히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영주권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그럼 저희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미국에 시민권자 있나요? 딱 물어봐요. 예, 동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사촌 언니가 살아요. 예, 사촌 언니 안 돼요. 동생 돼요. 예. 엄마 돼요. 아빠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미국에 산다. 나는 한국에 사는데 엄마 아빠 미국에 살아.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해서 그 사람이랑 뭐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영주권자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별로 없을까요? 지금 한국 상황에서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전에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시거나 아니면 대기업 주재원으로 미국에 가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죠. 그리고 한국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요. 그래서 두 가지 국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의 복수국적이나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법률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한 10년, 20년 당시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교류는 활발했어요. 당시에 막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에 나가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아이가 커서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했어요. 근데 미국에 비자 신청하러 갔는데 태어난 곳이 어디?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너는 태어난 곳이 로스앤젤레스 미국이기 때문에 영주권 아니 비자 받을 수 없어. 너는 미국 시민권자야. 딱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는 미국 시민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결혼했다. 그럼 나중에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여담인데요. 그 한국의 남자분들은 그런 거에 별로 잘 안 나타나요. 대부분 다 알아요.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대부분 다 알아요. 이 사람 군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다 남자들을 한 번씩 다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남자들은 대부분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군대에서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여자분들 중에 한국 국적하고 미국 국적을 성인이 돼도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신고 안 하고 그냥 서울 태생 이렇게 신고하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해서 뭐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같이 로스쿨 나왔는데 이 사람 취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보통 한국 분들 미국에서 뭐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따도 취직 안 돼요. 근데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취직했는데 하고 물어보면 어디 특허청 아니면 뭐 미국 그 연방정부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알고 보니 이분들은 나중에 옛날에 미국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베네핏 보는 직업이 뭘까요? 제일 베네핏 보는 직업. 변호사? 변호사 아니에요. 네. 의사예요, 의사. 의사분들은요, 그런 분들 중에, 뭐 나중에 이제 프랙티스 하시다 보면 의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뭐, 엔지니어도 만나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쭉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의과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레지던트 인턴 해요. 예. 그럼 그냥 미국에서 의사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예. 한국에서 의과대학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진짜로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턴 레지던트를 한국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하시고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미국은 인턴 레지던트 하려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가족 중에 미국에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가족 관계를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가족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예, 뭐 사촌 동생 뭐 이런 거 안 돼요. 예, 삼촌 뭐 안 돼요. 예, 다 이제 직계나 반계밖에 안 돼요.
근데 반개 1촌, 직계 1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할아버지 안 돼요. 예. 아버지 괜찮아요.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뭐 친척으로 가지시거나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숫자보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죠?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냐? 방법은 하나예요. 취업을 통해서 받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취업. 그래서 취업 영주권이 사실은 가족 영주권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 한국분들,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은 대부분 미국 내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요. 취업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family sponsored. family,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취업 영주권, employment based. employment, 즉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가족 영주권, 두 번째 취업 영주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가족 영주권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영주권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해서 가족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이제 농담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온다고요.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봐요.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습니까? 빨리 취득하고 있습니다. 빨리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장 빨리 취득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옛날에 그린 카드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뭐 한국 영화도 있죠. 이런 거. 예, 영주권자랑 아니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 뭐. 그리고 영화 있었어요. 이름이 그 영화 제목이 깊고 푸른 밤인가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안성기 씨가 그 주연 배우로 나오고 장민 씨가 또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하느냐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다 어떻게 하죠? 예,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요.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제일 빠른 방법.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겉모양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말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근데 태어난 곳이 어디? 미국이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결혼하면 미국 영주권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 예전에는 진짜 6개월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 10년 전에 할 때는 뭐 진짜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받았어요.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받았는데 요새는 한 8개월 내지는 1년까지도 걸려요. 그리고 미국 그렇게 걸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고 결혼할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고 남편은 미국에 있고 뭐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다. 그러면 또 프로세싱이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는 1년 조금 넘게 걸려요. 그래도 제일 빨라요. 예. 그래도 제일 빠른 거고요. 취업 영주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그렇고, 그러니까 뭐 취업 영주권에서 가장 빠른 거보다도 빠르죠. 예, 가족 이민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제일 오래 걸리는 거는 취업을 통해서 제일 오래 걸리는 거 옛날에는 뭐 한 7년 정도 걸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사람들이 취업 영주권 얼마나 걸리나요? 그럼 뭐 보통 5년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10년 걸렸다. 뭐 7년 걸렸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영주권 같은 경우도 뭐 기간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어떤 베이스로 해서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족관계를 근거로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 스폰서 영주권으로 표기한다. 가족이 스폰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죠. 패티션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패티션은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주는 거.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직접 하는 거. 패티션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패밀리 스폰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내 배우자가 나를 스폰서를 해준다. 그래서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가 되죠? 패티션이 돼요. 그래서 패티션을 해주는 그 다른 사람을 보통 스폰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있어야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스폰서가 누구냐? 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나의 뭐 시민권자 아빠, 아니면 나의 시민권자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스폰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 이게 미국에서 제일 영주권을 빠르게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Family Based O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Family Based 제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 우선일자나 이런 거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다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우선일자의 근거에 따라서 뭐 그 기다리기는 하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그런 게 없어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그냥 직접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영주권 같은 경우는요, 신청 절차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패티션을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패티션을 집어넣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과정이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 그 이민법의 대상이고 영주권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미국 국무부나 미국 국무부에서 그 사람들을 줄로 세워요. 한 줄로 쫙 세워요. 시간 순서에 따라.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세우는데 1년에 얼마씩으로 자르는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줄을 쭉 세워놓고 쿼터로 잘라요. 그래서 넣은 시점과 실제로 내가 줄 서 있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 동안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뭐 5년이다, 7년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류와 두 번째 서류가 1단계, 2단계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해요. 미국에 있으면. 근데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냥 신청하고 뭐 나중에 인터뷰 보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원자가 별로 없다. 지원자가 별로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 3개월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옛날에는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지금은 8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걸린다. 그 얘기가 뭐냐면 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그 서류가 기다려서 그 사람의 데스크까지 그거를 보는 미국 공무원의 책상 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게 이제 그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이건 줄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줄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그 두 가지 단계를 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권자 배우자, 남자 배우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래서 부인을 초청한다.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인이 미국 시민권자다. 남편을 초청한다. 괜찮아요. 남편과 부인은 다 뭐죠? 예, 서로 다른 이성의 배우자. 그럼 동성의 배우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것도 가능해요. 현재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의 그 이민법 하에서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상식, 허스밴드 와이프의 남자와 여자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들이 또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개념들이 또 적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그냥 이제 그런 부분들의 조건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 예를 들어서, 우리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살 전까지 21살 전까지. 그러니까 비속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인 경우에는 21살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21살 나의 직접 나가 진짜 그 바이올로지컬 머더인 경우 21살 전까지는 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 직계 비속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안 돼요. 나이가 많으면 또 다른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immediate family만 얘기하는 거예요. immediate family. 바로 1촌만. 예. 1촌만 가능한 거예요. 예, 1촌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애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나는 미국 시민권자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예,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얘가 나를 미국 영주권을 초청해 줄 수 있어요. 예. 이게 뭐죠? 이게 뭐의 원인이죠? 예. 원정 출산의 원인이죠. 원정 출산. 원정 출산 왜 하나요? 한국 사람들 원정 출산 왜 하죠? 옛날에 왜 했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왜 했죠? 원정 출산?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요.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원정 출산했을까요? 예,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 다른 이유, 그럼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원정 출산 안 하나요? 중국도 원정 출산 많이 했죠. 지금도 하죠. 거기는. 예. 근데 뭐 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원정 출산 가려고 해요. 왜 가죠? 그리고 남미 애들 엄청 많아요. 남미 애들도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아요. 예,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시민권이 돼요.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21살이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어요. 영주권을. 그래서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앵커 베이비라고 그러죠. 앵커 베이비. 앵커가 뭐냐면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큰 닻을 내리죠. 다신 물걸 내리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그걸 앵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앵커 베이비. 그 베이비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영주권을 받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따로 있어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살고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고 세금도 잘 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5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에 통과가 되면 그 사람이 그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그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시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미디어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선 일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제 제가 미국을 입국을 하면 미국의 입국과 동시에 신분을 받는다고 했어요. 신분을 받고 그게 특정하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유효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그 유효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미국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정부가 준 정당한 기간 안에 있지 않고 그 기간 외에 미국에 더 남아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은 취업 영주권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불법 체류자가 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취업으로 영주권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전에 들어가면 어떤 서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고 이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받았다. 방문 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 받았는데 내가 미국에 계속 뭐 몇 년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불법 체류 기간이 불법 체류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되고 취업 영주권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는 나의 갈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나하고 전공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면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학적 신분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내가 학생 신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H1B를 받았어요. H1B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네, 레이오프가 된 거죠. 한마디로 잘렸어요.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H1B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빨리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고용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고용주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또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영주권의 과정에 있어서는 불법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체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구제해주는 제도가 딱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직계 존비속, 여기 immediate family base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떨어졌어요. 불법 체류 떨어진다고 그러고. 불법 체류자가 됐지만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시민권자 남편을 만났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구제가 돼요. 끄집어 주는 거예요. 예, 구제를 시켜줘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내가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봐주러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오셨어요. 근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미국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하여간 빡빡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 그 아버님은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엄마는 그냥 애가 클 때까지 내가 여기서 봐주겠다라고 애를 봐줘요. 그 이제 영주권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애를 이제 부모님이 키워줘요. 예, 이제 부모님이 이제 키워줬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이 흘러요. 뭐 3, 4년이 뭐 4, 5년 후딱 가죠. 그래서 애들 클 때까지, 애들 학교 갈 때까지 내가 봐주겠다 해서 어머님이 봐줘요. 그러면 그 영주권을 받았던 그 우리 아들은 어떡하죠? 아들도 뭐 몇 년 동안 계속 일하죠. 계속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어떻게 돼요? 5년이 넘으면 시민권을 취득하죠. 그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와서 계속, 그러니까 아이를 봐줬던 엄마를, 불법 체류자가 됐던 엄마를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영주권을 받아요. 예. 구제가 돼요, 엄마가.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어머니가 그제서야 한국에 가세요. 그제서야 한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부터는. 영주권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 영주권이 계속 한국에 돌아가시는데 계속 있으실까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또 기간을 두고. 미국에서 살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갔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의 뭐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immediate family만 됐느냐?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중 미혼 자녀, 기혼 자녀에 대한 영주권 초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자녀들은 한국에서 뭐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21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계 비속에서는 21살이 기준이에요. 근데 21살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했냐?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미국 시민권자가 신청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것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런 경우 많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재원으로 갔어요. 주재원으로 갔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복귀해야 되잖아요, 서울로. 서울로 복귀를 했어요. 그 둘째는 또 한국에서 낳았어요. 자, 이런 경우. 첫째는 시민권자, 둘째는 시민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동생이 막 짜증내죠. 왜 아빠는 나는 왜 시민권이 없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진짜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을 스폰서 해줘요. 아니면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생이 형을 스폰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가 21살이 돼야 돼요. 21살이 되어야지만 형제 자매, 자기의 형이나 초청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경우, 이제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미국 영주권 어떻게 받아요? 예, 가족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촌은 안 돼요. 예, 사촌은 안 돼요. 예. 삼촌도 안 돼요. 예. 할아버지도 안 돼요. 예. 자, 다음은 그러면 영주권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그러면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느냐? 예. 있을까요? 예,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영주권자의 경우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가족에 대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의 경우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 시 가족들은 동반 취득이 가능해요. 보통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취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업.
취업 영주권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 뭐 2순위, 석사학 이상자로 해서 취업 2순위로 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가족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녀들까지 그렇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예. 보통은 그렇게 동반으로 취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줄게 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뭐 한 4, 5년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요. 뭐 한국에서 만나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나든, 한국에서 뭐 선을 통해서 만나던,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가서 만나던, 뭐 교회에서 뭐 새로운 유학생을 만났어요. 그러면 또 결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자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근데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좀 있어요. 근데 영주권자가 배우자로 보통은 신청을 해 놓고 나면, 기간이 그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국에서 있는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영주권자로 한 미국에서 4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했어요. 그런 경우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해 놓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영주권자가 바로 시민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주권을 받아서 5년이 지나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5년만 넘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미 벌써 영주권을 신청을 해놨는데 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러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바뀌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바뀌어요. 영주권자 초청에서 시민권자 초청으로 카테고리가 바뀌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순위, 그러니까는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빨라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예로 적어놨네요. 영주권 취득 이후 결혼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그러니까 영주권 취득 이후 결혼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도 미혼 자녀 초청 가능하고요. 영주권자의 혼인 자녀, 그러니까 기혼 자녀도 초청 가능합니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초청으로 근거가 바뀐다. 아까 이건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영주권자는요,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없어요. 영주권자는 형제 자매 초청하지 못하고요. 그냥 바로 영주권자는 자녀하고 배우자 만 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초청 못해요. 영주권자는. 예. 그럼 영주권자가 부모님 초청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시민권 신청해야죠. 예. 시민권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일단 단계를 지나가서 가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영주권만 받고도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 안 하고 실질적으로 영주권만 받고도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영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복수 국적이 뭐 일부 경우 허용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중 국적,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대세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국적법에 그러니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한국의 국적을 포기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요새는 어떻게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요새는 계속 복수 국적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적법을 제가 좀 명확하게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포기 간주예요. 추정이 아니에요. 포기 간주. 간주 뭐죠? 그냥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외국 국적 취득했어. 그럼 너 한국 국적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권을 또 취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새는 뭐 한국도 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처음에 법학을 공부할 때는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예. 왜냐? IMF 터지고 나서 한국의 법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의 자본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앴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국에서 투자하는데 뭐 부동산도 사고 땅도 사고 뭐 해서 공장도 짓고 사람도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외국인이라서 토지 취득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미국에는 영주권만을 가지고 계속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뭐 유학도 많이 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미국의 군정을 받으면서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도입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교류가 많아서 그다음에 그런 그런 운영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수의 분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그 변호사로서 뭐 한국 변호사님이시건 미국 변호사님이시건 어쨌든 변호사로서 그 국제적인 특히 미국과의 거래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이에요. 예. 예.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패밀리 스폰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 관계로 인해서 영주권 신청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근거에 따라서 조금씩 나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F1, F2, A, B, F3, F4 이렇게 써 있어요. 패밀리 스폰서드 뭐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2에 A, 카테고리 2에 B, 그 다음에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F0라고 했죠. F0. 그건 뭐요? 미국 시민권자의 이미디어 패밀리예요. 이거 왜 나누냐 하면은요. 요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23,000개. 뭐 여기에 보시면 23,400. 여기 보시면 또 뭐 114,200, 22만 6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게 쿼터에 제한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정도, 뭐 1년에 얼마, 1년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1년에 이렇게 기준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줄을 세운다 그랬죠. 전 세계에서 쭉 이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패티션이 들어오면 그 패티션에 따라서 패티션 번호가 쭉 주어지고 그 주어지는 번호가 시간 날짜, 언제 집어넣느냐의 날짜에 따라서 줄을 세워요. 그걸 보통 우리가 priority date, 우선일자라고 해요. 우선일자. 미국의 미국 현지에는 신문들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우선일자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선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만큼 줄을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패밀리 베이스드, 이미디어 패밀리 베이스드 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일촌. 그러니까는 바로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F5예요. 여기가 1이 아니라 F0예요. 0면 바로 우선일자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은 빠져요. 우선일자를 계산하지 않아요. 줄을 세우지를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예. 쿼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쿼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바로 신청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unmarried son and daughter of U.S. citizen. 미국 시민권자의 unmarried, 미혼 남자, 아들, daughter, 여자,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의 unmarried sons and daughter.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죠. 미혼 자녀. 이런 경우는 F1이에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spouse, 배우자죠. 배우자 그리고 children, 자녀들. 그 다음에 unmarried son, daughters,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permanent resident. 그러니까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unmarried,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카테고리가 2A예요. spouse, children, permanent resident. 여기 그냥 spouse하고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 여기가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F2B는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세 이상의 permanent resident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기혼, 미혼의 미혼 자녀들
영주권자, 그러니까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인데 21살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FB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F2A하고 F2B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우선일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또 달라요. 자, 3순위는 보면은 3순위는 여기, 그러니까 third 카테고리는 married son and daughters of US citizen.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죠. 기혼자녀는 또 카테고리가 이렇게 또 따로 떨어져 있어요. 얘는 F1이었는데, unmarried는 F1이었는데, F3는 뭐예요? married예요. 그러니까 기혼이냐 아니냐 나눈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영주권자의 카테고리만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카테고리는 뭘까요? brother and sister of adult US citizen. 어덜트 US 시리즌, 21살이 넘은 사람, 21살 넘은 애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브라더 앤 시스터. 그러니까는 브라더가 기혼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형제 자매면 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 1년에 6만 5천 개 정도. 예.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계속 다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그거를 보는 게 이제 그 국무부의 웹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국무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카테고리가 제일 길어요. 네 번째 카테고리. brothers and sisters of adult US citizen. 예. 왜? 제일 많겠죠?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얼마 기다리냐? 일반적으로 7년 정도 기다려요. 7년. 그러면 막 7년 기다려요. 7년 막 이래요. 예. 7년. 그리고 7년 기다리니까 난 안 해. 이러죠. 사람들이. 예.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있다 또 궁금해합니다. 올해는 몇 년 기다릴까? 또 물어봐요. 또 7년이에요. 아유, 역시 너무 길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막 이래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미국에 갈 생각이 있으면 3년 전에, 그때 처음 물어봤던 3년 전에 했었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 3년이 까이죠. 예. 그럼 4년만 기다리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2007년 8년에는 5년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5년을 기다리냐, 우리가 그 이상 못 기다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 5년이라도 빨리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5년 안 걸리고 3년 정도에 다 받았어요. 왜죠? 제가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5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나는 안 할래요, 막 이렇게 포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요. 근데 너무 기다리는 기간이 많아서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선일자가 막 빨라졌어요. 그래서 5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3년이면 받았고, 7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빨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취업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가족인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가족인 경우는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여기 brother and sister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미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family sponsored 영순위, 시민권자의 immediate family,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에 관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많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영주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족 이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예.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